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날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,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, 저는 3년이라는 시간, 1,000만 원부터 1억까지도 돈을 날렸어요. 그런데 이 문제는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더라고요.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려면은 그래도 좀 공부를 알고 해야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,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?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나한테 좋지?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?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?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게 맞나?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투자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는 부동산 처음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입니다. 저도 처음에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경매책을 손을 댔어요. 싸게 살 수도 있고,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, 차익 남기기도 좋겠다,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실제로 제가 경매책을 접하고 나서 낙찰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그 낙찰받는 금액이 감정가보다는 싸지만 실제로 매물보다는 싸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고민이 됐었고, 시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경매랑은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. 하지만 저는 경매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었는데, 혹시 경매를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송 사무장님의 책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사례도 많고, 한 종목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에서 내가 어떤 거부터 공부해야 돼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, 아직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무조건 주거용 부동산부터 투자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분야를 나눌 때 주택, 아파트, 단독, 빌라, 연립, 상가, 단지 내 상가 너무 많잖아요. 지식도 있고 생숙도 있고. 처음에는 주택에 대한, 주택과 주택 외로 분리해서 주택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 실패하는 거를 걱정이 되신다면, 주택은 황금성이 높습니다.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거보다 아파트가 훨씬, 내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내 물건을 어느 정도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같은 가격에 빨리 되팔 수가 있어요. 그럼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죠. 이걸 사실 고민하는 이유는 주거용 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이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주거용 시장은 강제 참여 시장이다. 무슨 말이냐면은,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.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주택 시장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. 내가 샀던지 아니면 살던지,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. 여러분이 경쟁하는 게 싫고 투자가 싫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전세나 월세나 매매, 이거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싫어도 내가 룰을 모르면 당하는 게 주택시장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주택시장을 먼저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. 상가나 공장 이런 것보다. 처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었던 책은, 우리가 주택을 공부하거나 혹은 주택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돼, 어떤 아파트가 올라,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은 많이 당황스러워하던 비아파트라든지 청약에 대한 얘기들이 과거에도 있었고, 과거에도 불경기가 있었고, 과거에도 역전세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사실 역전세를 걱정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됩니다. 이 책 하나만으로도, 여러 책을 보지 않더라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,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저 책을 보고 나면은 사이클이 있구나, 각 사이클이 다르구나,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, 정치라는 것도 내가 알아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내가 투자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, 저는 투자를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봤어요. 단타로 많이 해봤었죠. 단타는 사실 돈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. 잘 벌어봐야 3천 혹은 500, 300 이렇게 버는 건데, 사실 이 돈을 단타로 한다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. 그 아파트에 대한 자신감이
없는 거죠. 그 아파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는 그 아파트의 진짜 가치를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사서 수익을 보겠다 라는 생각과 비슷합니다.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제일 위험한 거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,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는 싼 건지를 공부를 하기가 싫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단타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 시장의 오르내림을, 그 순간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것들이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 잠깐 반짝 벌었다가 마지막에 물리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저는 부동산 차트 투자법이라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프로 보신다는 게 이거는 갬블이다, 이거는 투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, 부동산은 주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한번 장이 들었으면은 그 장이 조금은 이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2년 4년 가거든요.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는 아파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. 오늘 상담하셨던 분은, 아니 내가 싸게 살 때는 다른 아파트도 싼 거고 나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올랐을 때는 내가 이걸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가면은 다른 아파트도 올라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. 아파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돼요.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고, 계속 가지고 가는 거를 보통 뭐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고, 중간에 한번 건너뛰는 거를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아파트를 소액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, 뭐 단타, 뭐 단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걸 파는 시점을 잘 모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 아파트가 지금 오를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내릴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아파트가 빠질 때 내가 팔게 돼요. 더 빠질 것 같은데, 부동산 가면 당연히 더 빠진다고 하죠. 더 빠지기 전에 파세요라고 얘기하죠. 그리고 더 오르기 전에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이걸 반복하면은 재산이 다 날아갈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싶다면은 부동산 차트에 뭐가 있냐면,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오고 보고를 써오고 있는 KB부동산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은행들도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세 번째로, 아파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야, 그 돈으로 아파트 살 거면 차라리 토지를 사라. 야, 아파트로 그렇게 돈을 벌 거면 차라리 분묘기지권을 사라. 경매를 해라. 말이 너무 많은데, 아파트로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자본주의를 공부하시거나, 혹은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책도 있고 자본주의 다큐도 있고, 외국에는 이미 이런 선진국들은 자본에 대해서,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사는 거 아니에요.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을 배워야지 내가 상사한테 복종을 한다든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법칙을 아는 것처럼, 자본주의도 돈이 더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무시하고 법칙을 어기고 나는 무조건 다 평등해야 돼 라고 한다거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돼 라는 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아마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.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,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는 월급쟁이 부동산 책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레버리지라는 책과도 비슷한 건데,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과연 가당키는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사실 돈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사실 돈은 가짜예요. 우리나라 통화량과 자산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16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에서 지금은 3,544조 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3년 10월 기준으로. 그러면 16조 원이던 게 3,500조 가까이 되면은 돈이 뭐 200배 가까이 풀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79년도 80년도에 2천만 원밖에 안 하던 음마아파트가 지금은 100배 이상 올라서 26억 정도나 되는 거죠. 물론 앞으로는 더 비싸겠죠. 이걸 잘 보면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평균 회사 급여자들의 연봉이 3, 4천, 300, 400인데 10억, 2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지만, 우리나라에는 고소득자도 있고 그리고
고연봉자도 있고, 옆집에 계시는 회센터 사장님도 한 달에 1,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. 고소득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많이 거래되잖아요. 그게 생각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, 생각보다 그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, 친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기도 하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,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가격이 무조건 거품이고 정상화 돼야지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제가 2010년부터 중개를 했는데, 저도 2010년부터 거품이다, 버블 세븐이다, 버블이니까 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그때는 그 가격이 버블이었지만 지금 그 가격이 버블인가요?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한다면, 투자를 알아보셨을 거고,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전세가 조금씩 모여서 큰 자산이 돼서 일반 직장인들도 30억, 50억, 100억 이 자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잘 나와 있어요. 갭 투자도 괜찮을까? 취득세 때문에 내가 고민이야,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시스템 어떻게 돼 있지?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순서가 좋습니다. 그런데 이런 책을 다 읽어도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.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,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필요한 책이 서로 안 맞으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. 하루면, 1시간이면,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알 수 있는 지식과 굳이 날리지 않아도 되는 돈을 수업비로 날리는 경우를 많이 겪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싫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그분한테 맞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 목록도 10권만 읽어봐도 부동산이 50권, 100권 읽는 것만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. 제가 그 목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.